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중단기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간 5만 개에 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최근 현금 자동 인출기와 ATM 이용액이 1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CPI 지수 발표 이후로 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나 AMD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와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혼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이 PPI 지수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자세한 전략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조금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다우만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5% 정도 하락했고 S&P 500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18일부터입니다. 18일부터 GTC 2024라는 하는 AI 세계 최대 컨퍼런스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대형 호재가 예상되어 있다는 언론의 이슈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거기서 뭐 CXL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테마가 형성되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추세가 이탈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온도 차이가 좀 있는 장세입니다. 코스피는 기간 순 매수에 2,700선 돌파하면서 박스권 고가 라인을 향해 돌파를 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 돌파하지 못하고 0.8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인데 제가 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PPI,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소매 판매나 PPI가 좋은 좀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CPI 12일 봤을 때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지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무 큰 범주 안에만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21선은 이탈하지 않는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20일에 FOMC도 있습니다. 다만 그 FOMC는 발언이 정해져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FOMC까지 결과를 소화하면서 나스닥은 전고점 라인인 16,449는 돌파할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뭐 5,100선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다우는 나스닥 S&P 500 하락할 때 유일하게 상승했는데 뭐 윗꼬리가 좀 달렸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다음 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GTC 2024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정 맞춰서 어떤 호재가 나올지 좀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2,700선 돌파하고 너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00선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을 또 돌파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온다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선을 유지한다면 2,8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라인인 5일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가상으로도 쭉 빠진다면 이게 캔들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캔들이지만 이 5일선 부근에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코스닥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러한 증시에서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 바이오 반도체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XL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슈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과 같은 CXL 관련주 눌림 구간에 일정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장세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 자체가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일 텐데요. 일정을 앞두고 저희와 함께 일정 매매 체크를 해보시고 반도체 쪽으로 CXL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눌림목 매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I가 수혜를 받으면서 전력 설비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HD 현대일렉트릭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2월 7일에 저희가 10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해드려서 지금 현재 15만 7천 원까지 50%가량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력 설비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 전략도 한번 다시 세워볼게요. 네, 전력 설비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AI 시장이 확산되면서 전력 설비주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관련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재룡전기, 효성중공업이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성장에 변압기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설비주 관련해서 모멘텀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 공략해 봐야 되는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재작년입니다. 2022년 1월 전 저점 라인이 15,750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2년 만에 주가가 지금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 고점은 15만 7,600원이고 지금 차익 물량으로 인해서 윗골이 달고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력 설비 관련주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테마성보다는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그러니까 실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질적인 대장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부분은 너무 높은 자리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1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3만 원입니다. 13만 원까지 주가가 빠질 때 한번 들어가시면 된다. 신규 매수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재룡전기. 내가 대형주는 좀 매매하기 힘들다.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5천억. 과배운 중소형주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재룡전기 들어가시면 좋은데 자 추세 살려서 잘 왔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찍고 매물대를 다 소화한 작업을 거친 종목입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모난 박스 2만 원, 그러니까 27,500원 부근도 있고요. 뭐 25,000원도 있고요. 15,000원도 있고요. 만 원도 있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32,000원이잖아요. 다 이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트를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라 하고 이런 차트에 우리가 들어가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빠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캔들이 나오냐? 분봉상으로 시가게 띄우고 고가까지 쭉 올렸다가 누가 지금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봉상으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올렸습니다. 누가 올렸을까요? 이거 개인 투자자가 올린 겁니다. 아, 전력 설비가 강하구나. 오늘의 주도주구나 해서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오늘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물량을 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익 물량,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심리가 수익을 보고 있으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구로 인해서 물량이 이렇게 쭉 빠진 겁니다. 어디까지? 32,000원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캔들로 마감이 된다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캔들입니다.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 나오면 제가 안 좋은 캔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질 거예요. 다만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28,000원 부근, 28,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한가 쳤을 때의 종가 라인 부근이기도 하고 11선과 21선 이격 중간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면 다시 한번 반등세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D현대일렉트릭은 양봉인데 반해 재룡전기랑 효성중공업은 윗골이 달리고 차익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아니라 부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대장주 못해도 부대장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3등주는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효성중공업이 전력설비 관련주구나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설비 관련주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대장주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룡전기가 종가상으로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로 마감한 다음에 부정적인 캔들이기 때문에 21선 부근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선과 21선 이격 중간 라인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제가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 섹터는 저희가 지난달에도 자세히 짚어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공략 이후로 큰 상승 파동이 한 차례 나온 상황입니다. 딱 짚어드렸던 대장주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해서 5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비법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다음 섹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작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오름세를 보였었고 관련주들 흐름도 괜찮았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아예 시장에서 좀 외면됐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다시금 좀 상반기에 핫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구리 섹터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슈이긴 하지만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와가지고 구리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모멘텀은 구리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섹터는 예를 들어 유가가 올라간다, 유가 관련주 올라가고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구리 관련주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 알루미늄 관련주 올라가고요. 이런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구리 재련업체에서 이 재련소 공동 감산 합의를 약속했기 때문에 공급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한 차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주는 이구산업이랑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1파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섹터는 1파에서 끝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장대 양봉을 띄우고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데 이때 보실까요? 이때 보시면 얘네들이 장대 양봉 이후에 한 차례 시세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손이 빠르신 분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직장인이고 자영업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종가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이 단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지지 기법이 아니라 이때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때 2월 16일 고가 라인이 4,980원 그러니까 5,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단기 목표가 6,000원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구산업이 대장입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창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아까와는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15% 등락하면서 대장의 지위를 갖추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대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공급 이슈도 있고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구리 가격이 다시 빠지진 않을 것이니 일단 오늘 물량을 확보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캔들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이 매집봉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누군가 물량을 올리고 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입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에게 희망을 한번 준 다음에 그 물려있던 매물대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창이 주가를 올릴 생각은 없어 보이고 원자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장, 부대장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좀 대응이 빠르신 분들만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 원자재 섹터 관련해서 구리죠. 구리 섹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의 등급에 따라서 1파부터 3파까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다 다른데요. 이렇게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1파에서 끝날 가능성도 항상 있고 또 특히나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한 섹터이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원자재 가격 시황부터 저희가 차트 전략까지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원전주들 저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자주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우디 수주 소식에 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 상승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원전 섹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00억 규모의 수주, 사우디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원전 관련주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몇 기 더 지을까에 대한 기대감, 제가 봤을 때 한 4기 정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신규 원전을 추가적으로 짓는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온다면 우리가 그게 하나의 모멘텀화돼서 차트에 반영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수주를 따냈으면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 이 K시장 논리를 봤을 때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전 섹터 공략하려고 하신다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2,300억 정도 되는 가벼운 우진엔텍을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음양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저희 초록밴드에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공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 이후에 21선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갭 상승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시초가에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 고가 기준으로 18%까지 갔으니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쨌든 양음양 패턴 이후에 장대 양봉을 세워놨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흐름 그대로 유지된다면 전고점 라인이 3만 원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고점인 38,25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적산병 이후에 장대 양봉 띄우면서 가고 있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박스권 지지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지지 라인에 매수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봤을 때 박스권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방송 실시간으로 보고 두산에너빌리티 들어가신 분들은 시가 기준으로 지금 약 4%, 5%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지속적으로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500원.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이 구간 잡으시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자면 에너토크라는 종목인데 에너토크는 마찬가지로 많이 오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과는 다르게 등락폭에 있어서 조금 많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장, 부대장만 공략하셔야 되지 섹터가 정말 강하지 않는 이상 3동주까지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전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되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엔텍은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 정도 되는 가벼운 종목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가벼운 종목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인 이 우진엔텍을 공략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양음양 패턴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일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안에서는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엉덩이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시초가 공략으로 이미 큰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시초가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십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종목 선정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통해서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우리기술도 원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에 3.3조 정도 규모 일감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원전 관련주는 오를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졌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대 양봉 세운다면 추가적인 큰 시세, 그러니까 추가적인 큰 상승 볼 수 있는 자리다. 제가 이렇게 보여줘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우진엔텍은 저희 초록밴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공략해서 되게 큰 수익을 본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실질적으로 1,500억 규모의 수주를 따낸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토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왜 공략주로 우리 기술을 가져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는 우진엔텍 공략하라면서 지금은 왜 다른 종목이냐. 자, 보시면 우리 기술이 시총이 2천억 정도 되는데 얘가 세력성 종목이 그러니까 세력성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적산병을 세웠다는 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의중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이 만든 캔들이라 저는 보고요. 갑자기 이러다가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 수급이 우리 기술로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일파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닥권이고 적산병이 나왔고 이 바닥권의 그 고가 라인,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지금 1,554원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너무 높습니다. 바닥 구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바닥 구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마 원전 관련 섹터에서 돈이 좀 빠져서 다른 데 뭐 전고체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GTC 관련 이슈가 있잖아요. CXL, AI 관련주에 한번 돈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때 돈이 몰릴 때 원전 섹터 돈이 빠질 때 우리가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500원까지는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1,500원. 이따 한번 들어가시고요. 비중을 막 30%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5%, 5%, 총 15% 세 번 들어갈 건데 이 1,500원 부근에서 5%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1,450원, 1,450원 이때 한번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1,350원 11선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300원, 121선, 61선 장기 이평선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 목표가 한 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접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원전 섹터 내에서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우리 기술 오늘의 공략주로 알아봤고요. 지금 당장의 매수 관점이 아니라 정확한 공략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고요. 또 초록밴드 통해서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선물 옵션보다 동시 만기일보다 파월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기 전후로 현물과 선물 모두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18일과 19일에 있을 3월 FOMC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빅 이벤트를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날인데요. 생각보다는 잠잠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당장에 있을 다음 주 FOMC 회의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로 해서 전문가님 저희가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요 별 움직임이 없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변동성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그냥 탄탄하게 2,700포인트에 잘 안착하면서 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딱히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 삼성과 하이닉스 쪽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코스피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동시만기가 끝났으니 본격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오늘 오전장 안으로 끝이 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변동성 자체는 코스피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조금 약간 바쁘긴 합니다만 11시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코스닥도 차트를 돌리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주에 FOMC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6월, 9월, 12월에는 뭐가 나옵니까? 점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20일과 21일 한국 시간으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점도표가 과연 어디에 찍힐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점도표와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점의 위치 자체가 12월 때 거보다 조금 더 아래라도 찍혀 있다면 시장은 굉장히 잘 갈 겁니다. 예. 근데 이미 저도 이 시장을 이제 좋게 본다 말씀을 드리지만 꺾일 기미가 이제 사실 안 보이는데 한 번은 꺾일 거예요. 총선 끝나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시장은 계속 랠리입니다. 근데 총선 때 크게 안 꺾인다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잡아줄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의 시점부터 해서 매수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바닥은 72,000원 부근입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72,000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큰 수익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구조상의 조금 매출의 추이, 성장성을 봤을 때 2분기부터 정말 커지거든요. 그거를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은 앞으로 잘 갈 거예요. 4월 총선 전까지 잘 갈 거예요. 3월 시장 재미있을 거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대응하시고 그리고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밀려 들어올 겁니다. 잠깐 나갔었던 외인도 다시 밀려 들어올 거니까 외인이 매수하는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발을 뺐던 외국인도 돌아오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과 함께 3월과 4월 총선 전까지 해서 기대를 가져봐도 된다라는 시점 다가온 것 같으니까요. 관련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최근 이 연초에 저PBR 섹터들이 핫했을 때 저희가 현대차와 기아 매수 시점을 정확히 또 짚어드렸었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쪽으로 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대모비스가 52주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아 갑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갑니다. 그다음 뭐가 갈까요? 현대모비스 갑니다라고 진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모비스가 이제 움직이니까 제가 이제 AS 차원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특징주로 해서. 현대모비스가 가는데 현대모비스가 가고 다 올라갔어요. 이제 현대모비스도 잡기가 힘들어져. 그럼 뭐가 간다고요? 현대제철이 갑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대제철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나중 지켜보면은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종목들을 보실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을 움직이는 메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급의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전체 자금, 시장의 캐파가 1억이야.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막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게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2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메인이 되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샀던 거고 현대, 기아차 이런 걸 샀던 거예요. 기아, 현대차를 샀던 거죠. 근데 그 자금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늘었어요. 지금은 증시 대기 자금이 정말 많아요. 아직 시장에 밀려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밀려 들어오냐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쫙쫙. 미리 기관과 외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자금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아시죠? 콩고물이 떨어진다고요. 돈의 흐름도 그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네. 스프레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요. 자금 자체가 쫙 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여기에 밀집돼 있어요. 특정 종목에. 그리고 테마성으로 밀집돼 있어요. 원자력 관련주들. 그렇죠? 뭐 배터리 관련으로. 2차 전지, AI 이쪽으로 밀집되어 있다고. 근데 그것도 한정적인 몇 종목들만 나와줘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코스피 지수를 끌집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스프레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쫙 가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 역할이 삼성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올해 2분기 때 해야 돼요. 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간다고요? 삼성전자? 4월쯤 갈 거라고, 전후로 갈 거라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보건데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 사실 동시만기 영향 없을 거라 미리 말씀드렸고요. FOMC에서 시장을 보더라도 사람들은요.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다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CPI가 그제 말씀드렸나? 앞으로 어떻게 나오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사람들은. 오히려 뭐 고용지표를 봤으면 봤지 CPI는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점도표의 그 점의 위치만 12월 거랑 3월 거랑 딱 열어놓고 비교만 하면 됩니다. 아래 찍혔다. 나이스 시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3분기 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늦더라도 3분기 안으로는 금리 인하 되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단 하나 리스크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총선 리스크 끝나고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피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기아도 다시 재반등을 하려고 꼼지락거리고 있고 오늘 현대차도 사부작 이 박스권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동을 보시는 바와 같이 걸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현대차가 간단합니다. 주봉으로 돌려서 저기 보이는 고점 28만 9천 원 넘어가는 거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면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면 2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움직임은 그 이상은 더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셔야 됩니다. 왜? 외인들이 자금을 다시 들어옵니다. 기관이 다시 시장에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나올 건데 뭘 살 건데요? 뭘 살 거냐고요? 우선은 원자력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뭐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아니면은 AI 쪽으로 잘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기관과 외인들이 자금을 사려면 뭔가 좀 모멘텀 거리를 더 찾아보고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그리고 포트상에 바스켓 매수라 그러죠. 얼마의 특정 금액을 딱 사는데 이 종목을 사야 돼 하는 것 중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뭐가요? 모비스. 그러면 현대차도 자연스럽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기아는 이미 돌파했단 말이에요. 기아는 최전에 21년 고점 자리에서 몇 %를 갔냐면요. 30% 올랐어요. 지금 기아가
이 최고점에서 30%가 올랐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30%가 올랐다고요. 현대라고 못 간다고요? 아니죠. 그럼 현대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1만 원, 최고점 자리에서 10%만 더 가자 31만 원, 32만 원 자리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주가는 갈 거예요. 여기서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 현대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비싸. 그럼 또 뭐예요? 현대 모비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비스를 보셔라라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고 모비스도 상담해드렸던 거 기억하는데 한 몇 주 전이었나요? 수요일 저녁에 팔지 마세요. 제발요. 사정했잖아요. 하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이 갭을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수급상 매력도가 원체 커진다. 바스켓 매수상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외인 기관이 때려 박을 수 있는 종목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이 시간대 하는 방송은 제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거든요. 네. 상담도 해드리고 똑같이 오늘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 전에 제가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한 8시 55분 왔다 갔다 해서 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은 상한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뭐 많이 갑니다. 드린 거 항상 과반수 이상 뭐 전체 다 가기도 하고요. 항상 잘 갑니다. 그래서 그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또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흐름상의 이 시장은 좋아질 거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제 사실 인버스 대응하셨던 분이 있는데 오늘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잘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버스 아니에요, 시장.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은요. 아셨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시장은 이 CPI 지수 발표에도 또 파월의 입에도 움직이지 않고 견고한 상승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4월에 있을 총선 그리고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이렇게 매일같이 브리핑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희가 역시나 여러 번 다뤄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당장 월요일에는 이 사우디 1,500억 원 규모의 큰 수주 소식이 있었고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두산 그룹주들도 저희가 여러 번 다뤄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이 원자력 관련주들 보면요, 뭐 오늘 우진엔텍 잘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급등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가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 갑자기 가는 건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냥 큰 시장의 흐름만 읽고 가세요. AI 반도체, AI 서버 전력 사용량 자체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 사용량 자체가 한 나라의 전력 사용량의 거의 뭐 수준에 될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뭐 화력 가지고는 신재생 쪽 이쪽 가지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AI 반도체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그 사용량 자체가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사용하는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이 커져야 돼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돼야 앞으로 AI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버를 물속에 담근다고 편하게 얘기하면 액침 냉각이라 하잖아요. 이 관련주들이 막 움직였던 거고 거기에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하나도 뭐 개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직 먼 얘기고 원자력밖에 없으니까 뭐 소형 원전이나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무슨 일? 전력이 잘 공급되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죠. 변압기 얘기, 전압기 얘기. 그러니까 전력 설비 자체도 이슈가 되니까 거기 관련주들도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막 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HD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매수해 두시고 가면 제가 이거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에 12월인가 11월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두시면은 계속 놔두시면 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작년 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가 보세요.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 거야. 여기에 자연스럽게 또 가는 게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큰 서버가 갑자기 사고가 빵 터져버리면 전력이 팍 끊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용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꿈의 배터리. 그게 더 뜨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개발되기 전이니까 뭐예요? LFP가 나름의 ESS의 대안이 현재는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LFP 관련주들이 또 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게 근데 한동안 계속 갈 거예요. 쉽게 안 무너질 거고요. 이 중심에 있는 이 테마들은 계속 시장을 움직이니까 쉽게 빠지진 않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대응을 수익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기 안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 저도 그간의 강조를 드리지만 2차 전지주들이 소외를 받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2차 전지주들은 갈 거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고 이 틀 안에서 올 한 해는 종목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스윙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 저도 아침마다 나가는 종목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수익을 내고 나오고의 반복이거든요. 아침에 장전해드리는 종목 5개 종목들도요. 이 틀 안에,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제가 뉴스 기사 올려드리죠. 굉장히 많이 올려드립니다. 6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밴드에 다 올려드리는데 참 아쉽긴 해요. 공부가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건데 제목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흐름이니까 한동안의 이 원자력 관련주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다시 갈 거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마도 한동안의 흐름상 외인가 기관들도 수급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외인 기관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큰 틀 안을 잡고 또 큰 틀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들 세워볼 거고요. 아침마다 오늘 봐야 될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중요한 이슈들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매일 아침 김선인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알아볼 텐데요. 두산 그룹주들 연일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3월 들어서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좀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결국 AI가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이 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서 이슈가 협동 로봇 관련해서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은 조용하긴 한데 조금씩 이슈화는 좀 되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올라왔던 오픈 AI 관련해서 로봇 하나 동작하는 기기가 나왔었는데 AI 로봇이죠. 사람이 말을 걸고 테이블 위에서 먹을 게 있으면 나를 줘 했더니만 테이블 위에 있는 사과를 집어가지고 사람한테 딱 갖다 주고 여기 청소해줘, 정리해 이렇게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로봇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조만간 좀 이슈화 될 것은 다시 한번 삼성 라인을 통해서 뭔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감속기 이슈 내서 관련해서 SPG라든가 다른 종목도 있지만 그리고 로봇 대장주로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뽑아왔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차트상의 흐름에서 보더라도요. 2월부터 바닥을 확인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림이 굉장히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수급 상황으로도 잠깐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 이제 2월 한 초중순까지만 해도 좀 알록달록한 감이 좀 많았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래도
외인과 기관 전반적으로 조금 빨갛게 매수세가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기관들이 좀 특히나 많이 잡아요. 차트 되돌림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바닥부터 고점의 절반 정도까지는 회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선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 현재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잘 보시면요. 한동안 꽤나 오랫동안 이 박스권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것도 돌려 세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속기 쪽으로 넘어가서 SPG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보시면요. 이 바닥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리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조만간 한번 시장에 바람이 불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관심 영역군에 잘 좀 넣어두시고 다만 다른 거 말고 좀 굵직한 종목들만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의 전망과 함께 특히나 AI가 묻어있는 그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금 시세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관련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양봉을 띄우고 있지만 코스닥이 조금 약세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오후장은 어떻게 한번 대비를 해볼까요? 오후장은요, 뭐 자연스럽게 아마 코스닥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큰 걱정보다는 기관이 매수 땡기는 종목 보셔야 되고 외인이 팔지 않은 종목 보시라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다시 외인이 매수해주는 종목, 같이 사는 종목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FOMC에서 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시장은 괜찮을 거니까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방송은 이 채널, 이 시간대의 방송은 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1시 50분 정도부터 해서 1시간 동안 매일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월화수목금 풀로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2시경에 화면을 TV를 트시면 제가 항상 있을 거고요. 상담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급등주를 비롯해서 매일매일 추천주를 제가 드릴 겁니다. 원래 매일매일 추천주를 잘 안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추천주가 나가니까요. 12시 방송에서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시장 걱정보다는 오히려 즐기시면 되고 저는 오늘 저녁에 베트남으로 기업 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가 하나 있어서 보러 갔다 오는 거니까 공장을 새로 줬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 거라서 갔다 오면 정보를 또 가능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는 12시 시간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이 시간대 방송은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24시간 계속해서 좀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섹터로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 또 구리 관련된 종목들, 원전 관련주들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 관심이 쏠리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원전 관련해서 우리기술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